발대고 출발. 자, 아반떼를 드디어 만나보고 있는데 과속 방지턱을 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일단 뭐 방지턱의 높이가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컴포트입니다. 컴포트다 보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감도 자체가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일상에서도 지금 굉장히 편안합니다. 공도를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데 전혀 뭐 허리에 대한 불편한 감도 거의 없고요. 딱 앞바퀴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 충격, 그 댐핑 느낌과 뒤에서 그 나중에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역시나 좀 하드한 세팅인 건 맞아요. 하드한 세팅답게 좀 댐핑의 간격이 확실히 좀 짧은 느낌을 바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운전자에게 그렇게 큰 충격까지는 주진 않습니다. 다시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그냥 요번 거는 약간 좀 불규칙한 과속 방지턱, 좀 높이가 좀 높았는데도 이 정도만 괜찮게 다가오고요. 버킷시트라든지 뭐 타이어 판평비가 이렇게 얇게 되면은 이런 좀 스포츠성이 많이 지향이 된 스포츠 DNA가 많이 담긴 차량들의 특성들이 굉장히 바닥 아스팔트를 긁고 지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. 땅바닥에 그냥 달라붙어서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노면의 타이어의 노면 소음도 생각보다 잘 거슬러 주고요. 개인적으로 아반떼 N라인 그 타이어 폭이 235였지 않습니까? 그 235에 적용됐었던 그 아반떼 N라인 타이어보다도 노면 소음이 확실히 덜 올라온다는 게 단번에 느껴지고 노면에 대한 충격 흡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이 정도 그냥 일반 도로에서 그냥 노멀 모드로 타고 다니면요, 내가 지금 아반떼 N을 타고 있는 게 맞냐? 이 스타링 휠 같은 경우는 아주 소프트하고 헐거운 느낌은 아닙니다. 헐거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차량들의 그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 감도 사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탔을 때는 이게 아반떼 N 맞나? 진짜 아반떼 N라인보다 편하네요. 약간의 지금 시속 한 60, 70에서 달리는 이 느낌에서도 노면이 고르지 못한데도 이 정도면 진짜 충격 흡수 정말 좋습니다. 허리에 대한 데미지, 우리 인체에서 허리에 대한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도 않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시야 좋아요.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시야 좋고 뭐 스티어링 휠 감도도 상당히 소프트하고 뭐 핸들링은 뭐 내가 원하는 타각만큼 바로바로 차량이 움직여 주다 보니까 뭐 미션의 반응이라든지 악셀을 조금만 가져가도 차량이 나아가는 이런 느낌들 자체는 확실히 아반떼 N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단번에 들어요. N 모드라서 모든 부분을 다 스포츠 플러스로 해놓은 상태인데 팝콘 들리세요? 팝콘 사운드? 팝콘 사운드가 코나 M보다도 훨씬 큽니다. 팝콘 사운드 정말 코나 M보다 훨씬 크고 이 악셀레이터가 근데 굉장히 약간 좀 가볍습니다. 가볍다 보니까 뭐 살짝만 눌러도 살짝만 악셀레이터 밟아도 와우. 봤어요 방금? 코너 느낌 굉장히 민첩합니다.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 벨로스트 N이나 코너 M보다도 전장이 길어요. 길다 보니까 민첩한 코너링에 있어서 살짝은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이 녀석은 신규 플랫폼이죠.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플랫폼을 사용했다. 하지만 아반떼 같은 경우는 CN7로 넘으면서 신규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N도 자연스럽게 신규 플랫폼으로 적용된 N 모델이 요번에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의 앞뒤 무게 배분 밸런스라든지 더불어서 뭐 N 차량들의 코너 이 핸들링 느낌은 상당히 민첩하고 한 공격적이고 반응이 정말 빨랐습니다. 거기에 타이어 폭까지 245로 가다 보니까 코너링 대박이네요. 합격. 인정. 기대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느껴질 만큼 코너링은 굉장히 좋습니다. 너무나 재밌고 안정적이면서 재밌고 정확합니다. 달라진 이 타이어 폭으로 인해서 딱 코너를 돌았을 때
네 바퀴 모두, 네 타이어 모두 딱 달라붙어서 가주는 그 훌륭한 접지력이 바로바로 느껴집니다. 그리고 서스펜션도 스포츠 플러스인데도 일상에서 타기에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. 이 정도면 오히려 이런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차량들 치고는 편안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체 느낌이 굉장히 좋고, 방지턱 딱 좋아요. 딱 파바방 빨리 치고 나가는 거, 출렁출렁거리는 거는 브레이크 페달은 악셀 페달에 비해서 조금은 굵직한 편인데 브레이크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. 야, 근데 차 잘 돌아주네. 롤이 거의 없어요. 정말 이 정도면은 롤의 제어가 정말 잘 돼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. 코너 한계치가 제가 그동안 타봤던 현대 M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코너의 한계치를 보여준다. 뭐 쉽게 얘기해서 현대자동차 전체 통틀어서 코너의 한계치가 제일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제일 높아요. 롤이 딱 느껴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시트, 이 버킷 시트의 진가가 그대로 발휘가 됩니다. 뱅 사운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고, 팝콘 사운드 같은 경우는 뒤에 진짜 무슨 기관총 달아놓은 것 같아요. 보세요. 그죠? 기관총 다다다다다. 내가 만약에 아반떼 N을 그냥 데일리로 탄다, 석유 침입보다도 데일리로 타고 싶은 분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다 탔을 땐요, 일상에선 정말 편하네요. 그러니까 너무 높은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냥 엄청 낮지가 않은 것 뿐이지, 다른 일반 차량들보다는 낮긴 낮지만, 실제 이런 와인딩에서 돌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딩, 우리가 뭐 매일매일 와인딩 타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일상적으로 탔을 때 그냥 시야적으로도 나쁘지가 않고, 너무 푹 꺼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, 일상에서 가끔 너무 의자가 푹 꺼져 있으면, 시트 포지션이 너무 푹 내려가 있다 보면은 노면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, 그리고 뭐 전방에 대한 시인성,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일반 차량들보다는 좋진 못합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벨로스터 N 타보신 분들은 딱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. 하지만 이번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뭐 전방에 대한 시인성도 좋으면서 노면에 대한 충격도 잘 충분히 거슬러주고 흡수를 해주고, 기본적으로 롤 제어를 해주는 능력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그 한계치를 넘었을 때 버킷시트가 잘 잡아주다 보니까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상 도로를 탔을 때는 두루두루 만족스럽다. 하지만 확실히 그건 있어요. 저처럼 저도 M 차량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, 이런 고성능 차량들에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트 포지션이 단번에 좀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. 이것보다 좀 더 노면에 충격이 와도 돼, 그래도 시트 포지션 더 낮아야지, 이런 생각은 분명 들어요. 허리 쪽이 막 흔들림이 없어요. 시트 포지션이 낮거나 버킷시트 차량들을 타게 되면 되게 일상에서 노면이 좋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렇게 막 몸이, 특히 이제 요추 쪽, 허리 밑에 꼬리뼈, 코어 근육 쪽, 그쪽이 정말 많이 흔들리는, 그쪽이 많이 또 충격도 많이 오고 하는데,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충격 흡수가 좀 더 잘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코너 N 같은 경우는 SUV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더 편안한 느낌이었지만,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스포츠성의 하드함을 재해석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, 정말. 자, 이제 서킷 주행하기 위해서 하이바 헬멧을 썼습니다. 서킷 주행 NGS 갑시다. 역시 코너가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입니다. 코너 N과 제가 최근에 탔던 게 코너 N이기 때문에 코너 N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, 코너 N에서는 코너의 한계치가 느껴진 건 사실입니다. 아무리 이 LSD가 제공했다 하더라도 구형 플랫폼에다가 기본적으로 SUV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코너 한계치가 좀 낮았는데,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브레이크가요, 브레이크는 정말 좋네요. 브레이크 떨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, 디스크 구경과 패드 면적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확실히 전에 M 모델들보다도 이 브레이크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. 근데 좀 정말 아쉬운 거는 악셀레이터가 오르간식이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좀 악셀 페달이 조금만 더 묵직하면서도 오르간 페달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.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서킷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. 그 정도도 뭐 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, 서킷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정도로 탔을 때는 사실 시트 포지션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겠지만, 좀 더 하드코어적인 주행을 했을 때는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네요.
정말 좀 차 좀 아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죠. 타이어 폼, 신규 플랫폼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아 요번 아반떼 만만치 않겠구나, 차 정말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. 근데 그 생각이 정말 맞아요. 차 장난 아니네요. NGS 누르고 플락셀. 오늘 아반떼 N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만나봤습니다. 또 이렇게 또 하이바 같은 거 쓰고 해야 또 확실히 괜히 신규 플랫폼이 아니고 괜히 넓어진 타이어 폭도 아니었고, 왜 아반떼 N이 N 모델 중에서 가장 최신에 나왔으며 왜 가장 강력한 모델인지 이 짧은 시간 짧게 로드 투어를 하고 서킷 주행만 하더라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차량은 정말 너무나 다양한 그런 고객층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세컨 용도로 정말 트랙 주행에 좀 더 뭔가 특화된 그런 운전의 느낌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옵션을 최소화해서 옵션을 정말 최소화한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정말 그냥 취미 용도, 모터스포츠 취미 용도로 타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더불어서 만약에 나는 모터스포츠 취미는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이상 데일리카를 좀 더 이런 N의 감성, 이런 스포츠, 자동차가 지니고 있는 스포츠 감성들, 전기차가 오기 전에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옵션을 좀 추가해서 아반떼 치고는 너무 비싼 금액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금액대 이상의 그런 감성과 퍼포먼스를 느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반가운 모델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M 파츠들 다 껴서 뭐 4천만원 넘게까지는 저도 진짜 그건 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3천 중반대로 이런 아반떼 N을 데일리로 탄다 했을 때 사야지. 진짜 이거 사야 돼. 진짜 젊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만한 또 재밌는 데일리카가 없을 것 같고 제대로 된 이중인격이지 않나 이 녀석은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을 떠나서 차량의 만듦새, 완성도 자체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. 최고입니다. 이거 타잖아요?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벨로스터에 코나엔 생각 1도 안 납니다. 그냥 이 시대에 그냥 N에서는 아반떼 N이 최고야. N에서는.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제가 손인사를 못하겠어요. 정신이 없어서. 너무 재밌잖아. 빠빠.